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죠. 바로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걸 통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되찾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알렉산더 테크닉, 일어섬의 조화, 발췌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기법이 어떻게 우리의 움직임 습관을 재교육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한 100년여 전에 창시한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단순한 자세 교정,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 몸 사용법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만든다고요. 일어서는 그 짧은 순간에요. 사실은 엄청난 몸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렉산더 테크닉은 FM 알렉산더가 원래는 자기 목소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다가 발견한 원리들을 체계화한 겁니다. 일종의 심신 재교육 기법이죠. 아, 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발견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일어서는 행위를 예로 들면은요. 이 테크닉은 그냥 다리 근육으로 몸을 번쩍 일으키는 과정, 이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네. 보다는 몸 전체,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저 머리끝까지 모든 부분이 아주 조화롭게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신경 근육 시스템의 재조정 과정,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경 근육 시스템의 재조정,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흥미롭네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긴장 패턴 있잖아요. 네네, 있죠.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맞아요. 그런 걸 알렉산더는 잘못된 사용, 미스유스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네. 그리고 그걸 좀 더 의식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use of the self, 그러니까 자기 사용법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 잘못된 사용을 인식하고 재교육한다. 그냥 자세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훨씬 근본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재교육의 핵심 원리랄까? 기본 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억제, 방향성, 기본 조절.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바로 그 세 가지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제, 이니비전이에요. 억제요? 이건 뭐냐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려는 그 충동 있잖아요. 네. 그걸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멈춘다. 네, 일종의 습관적 반응 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습관적 반응 연기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참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스톱 하고 생각할 틈을 만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빼거나 어깨를 으쓱하거나 아니면 숨을 딱 멈추거나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하거든요. 네, 저도 뭔가 찝히는 게 있네요. 억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한 패턴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연습이죠. 아하, 이 멈춤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습관이니까. 네. 이 억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선택,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을 시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습관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인 셈이죠. 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동 반응 회로에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군요.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든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성, 디렉션은 뭔가요? 이건 왠지 움직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특정 자세를 억지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는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 몸이 원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도록 돕는 생각의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의 도구요? 네. 구체적으로는 머리가 척추로부터 좀 자유롭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리고 위로? 네. 그 결과로 척추 전체가 좀 길어지고 등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아, 느낌을 떠올린다. 중요한 건 근육에 힘을 꽉 줘서 이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냥 이런 방향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몸이 알아서 스스로 재조직화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는 거죠. 와, 신기하다. 예를 들어 일어설 때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요. 그냥 머리가 저 위로 풍선처럼 떠오르고 척추 마디마디 사이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상상.
그런 걸 하는 거죠. 상상을요? 네, 이게 바로 움직임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야, 힘으로 막 조각하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길을 생각으로 살짝 안내해 주는 거군요. 이거 정말 독특한 접근법인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 조절, 프라이머리 컨트롤은 뭔가요?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좀 핵심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 조절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발견 중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FM 알렉산더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몸의 머리, 목, 그리고 척추, 특히 등 위쪽 부분이요. 이 세 부분 사이의 관계가 우리 신체 전반의 균형이나 협응력, 움직임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아, 머리, 목, 척추 관계. 네. 그는 이 관계가 조화로울 때, 다시 말해서 목 근육이 불필요하게 막 긴장하지 않고 머리가 척추 위에 자유롭게 균형을 잡고 있을 때요. 그때 우리 몸의 신경 근육 시스템 전체가 최적으로 기능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와 움직임이 가능해진다고 봤습니다. 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목을 앞으로 쑥 빼거나 뒤로 젖히는 습관 있잖아요. 네. 컴퓨터 할 때 많이 그러죠. 그렇죠. 그런 습관을 가지면 이 기본 조절 메커니즘이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은 어깨, 허리, 다리 이렇게 몸 전체로 쫙 퍼져나가서 결국 불필요한 긴장과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억제와 방향성은 궁극적으로는 이 기본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네요. 이 머리, 목, 척추의 관계가 전체 시스템의 작동 품질을 좌우한다. 야.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무의식적인 습관, 즉 잘못된 사용대로 움직이려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일단 멈추고, 네. 그리고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대신에 머리가 앞으로 위로, 척추가 길어지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렇죠. 특히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머리, 목, 척추의 기본 조절이 원활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한 몸 사용 재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의식적인 주의와 생각을 통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효율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테크닉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단순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움의 과정.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들을 실제 일어서는 동작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까 그 자료에서 보니까 발, 무릎, 척추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한다고 묘사되어 있던데 이게 참 재밌었어요. 각 파트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한데요. 발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일어설 때 발은 그냥 뭐랄까 땅에 붙어있는 배경, 약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발은 그 무대의 시작이자 전체 공연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오, 그래요? 네, 첫째로 발은 지면과 접촉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뿌리 역할을 하죠. 네, 뿌리. 둘째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위치나 움직임, 또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감지하는 수많은 고유 수용성 감각기라는 것들이 분포해 있어요. 고유 수용성 감각기. 네. 네, 그래서 일어서는 동안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아주 미세한 감각 정보들이 뇌로 계속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발바닥이 그런 정보들을 다 보내주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발이 땅을 단단히 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발바닥 전체로 지면의 감촉이라든지 무게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발에 의식을 한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일어서는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와, 발바닥의 감각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마치 나무 뿌리가 땅의 상태를 계속 느끼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릎은요? 보통 무릎 힘으로 일어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것도 좀 다르게 보나요? 네, 무릎을 단순히 그냥 힘을 쓰는 부위로만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릎은 발하고 골반, 그리고 척추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이면서 동시에 충격 흡수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아, 충격 흡수 장치. 네, 일어설 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혀졌다가 펴지면서 체중 이동을 부드럽게 하고요.
다리 전체가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일어설 때 무릎을 뻣뻣하게 딱 잠그거나 락킹 아니면 과도하게 힘을 줘서 앞으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모은 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골반하고 척추의 움직임까지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무릎이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관절보다 살짝 앞쪽으로, 그리고 발가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생각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생각한다. 네, 이렇게 무릎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리는 훨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고 몸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무릎을 잠그는 습관, 저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특히 계단 오를 때 더 그런 것 같은데 무릎이 자유로워야 다리 전체가 스프링처럼 작동한다. 이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척추입니다. 일어설 때 척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왠지 등 근육에 힘을 콱 주고 꼿꼿하게 세워야 할 것만 같은데 근데 또 앞서 설명해 주신 거랑 연결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척추는 그냥 단단한 막대기 같은 기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뼈, 그러니까 척추뼈가 아주 유연하게 연결된 탄력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어설 때 척추의 주된 역할은 몸의 무게를 지지하는 동시에 아까 강조했던 기본 조절 원리에 따라서 머리와 골반 사이에서 길어지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아, 길어지면서 균형을 잡는다? 네. 즉, 등 근육에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척추를 막 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보다는 머리가 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유지함으로써 척추 마디마디 사이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척추 전체가 위쪽으로 길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을 빼고 길어지게 둔다. 그렇죠. 이렇게 척추가 길어짐과 동시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곡선 있잖아요. S자 커브. 그걸 유지할 때 척추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몸을 지지하면서도 움직임에 아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등을 펴는 건 오히려 척추의 자연스러운 탄력성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압박만 가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바른 땅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딱 주고 무릎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충격도 흡수하고 연결해주고 척추는 힘줘서 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지지하고 야, 각자 역할이 다 있으면서도 서로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까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진짜 발이 준비 신호 감지, 무릎이 오케이, 부드럽게 출발, 척추가 좋아, 위로 길어지면서 따라갈게 하는 정말 정교한 협조곡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협력과 조화가 핵심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막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다른 부분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이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의식이 개입된 과정인 거죠. 이야.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에만 근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경과학이나 생체역학, 재활의학 이런 분야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효과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테크닉 레슨을 받은 사람들한테서 자세 유지 근 긴장도의 분포가 개선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세 유직은 긴장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아, 네. 쉽게 말해서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근육의 힘 있잖아요. 그 힘이 특정 부위에 막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몸 전체에 좀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정 근육만 혹사당하지 않고 몸 전체가 팀워크를 발휘해서 일을 나눠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일상에서 피로를 덜 느끼거나 통증이 줄어드는 거랑 바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나요? 네, 또 우리가 자신의 몸을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적인 지도랄까? 신체 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도식. 네, 그 신체 도식의 정확성과 정교함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자신의 움직임이나 자세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자세 불안정성 같은 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거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아,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운동 효과랑은 좀 다르다는 점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순히 근육을 막 강화하거나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왜죠? 연구들을 보면 알렉산더 테크닉의 효과가 우리의 주의, 그러니까 집중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 이걸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행 기능. 네. 이 실행 기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즉, 의식적인 생각과 주의의 방향이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 생리학적인 상태나 근육의 긴장도, 움직임의 조절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와, 생각과 주의가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네. 마음, 즉 의식이 몸, 즉 신경계를 조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자,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결국 오늘 일어서는 동작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근육의 힘을 넘어서는 우리의 주의 집중 방식과 의식적인 선택이 반영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힘으로 억지로 몸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몸을 맡기는 대신에요.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각들, 그리고 각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신경계 수준에서부터 변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FM 알렉산더가 말한 재교육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몸을 그냥 분리된 부품들의 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테크닉이 가진 독특함이자 강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일어서는 행위를 아주 새롭게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다리 힘으로 몸을 일으키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발의 감각, 무릎의 유연성, 척추의 길어짐 같은 몸 전체가 참여하는 정말 정교한 협력 과정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주의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핵심 원리였던 억제, 방향성, 기본 조절,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FM 알렉산더가 강조했듯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각자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좀 해로운 몸사용 습관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재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네, 스스로. 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통증에서 벗어나고 움직임의 효율성, 편안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일어서기뿐만 아니라 뭐 앉기, 걷기, 서 있기, 아니면 컴퓨터 작업할 때, 악기 연주할 때, 운동할 때 등등 우리의 모든 일상 활동에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보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요,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습관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혹시 목에 힘이 들어가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숨을 참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다음 그 익숙한 충동을 잠시 억제하고 억지로 몸을 세우는 대신에 머리가 가볍게 위로 그리고 척추가 부드럽게 길어지는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면 어떨까요? 이전과는 어떤 다른 감각, 어떤 다른 움직임의 가능성이 느껴지시는지 오늘 발견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몸과 한번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